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를 1대0으로 꺾고 조별리그 3연승을 달리며 A조 1위로 8강에 올랐습니다. C조에 속한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 우즈베키스탄과 경기를 시작했고 이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8강에 진출합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승격팀 파리FC가 최강 파리 생제르맹을 1대0으로 누르는 이변을 연출하며 프랑스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생제르맹의 이강인은 부상으로 결장했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 레알 마드리드가 부임한 지 8개월도 채 안 된 사비 알론소 감독과 결별했습니다. 후임으로는 알바로 아르벨로와 레알 마드리드 2군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지휘하는 프로축구 K리그2 수원 삼성이 지난 시즌 K리그1 광주FC의 핵심 공격수로 활약한 헤이스를 영입하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6 시즌 K리그1이 다음 달 서울과 인천의 경인 더비로 문을 엽니다. 프로축구연맹이 공개한 2026 시즌 K리그1 일정에 따르면 다음 달 28일 승격팀 인천은 서울을 홈으로 불러들여 개막전을 펼치고 디펜딩 챔피언 전북은 또 다른 승격팀 부천을 상대로 홈에서 첫 경기를 치릅니다. 외국인으로는 처음 남자 농구 대표팀을 맡은 니콜라이스 마주스 감독이 입국했습니다. 마주스 감독은 오는 금요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농구 철학과 비전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국배구연맹이 지난 11일 여자 프로배구 현대건설과 IBK 기업은행 경기에서 불거진 손가락 터치 판정 논란과 관련해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맹은 해당 방송사에 고화질의 중계 화면을 요청했고 영상이 확보되는 대로 소청 심사위를 열어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현일 위원은 새해 처음 뵙는 거잖아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약속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초심을 잃고 하나둘씩 빠지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KBL 중계차 울산 다녀왔는데 네, 반성하겠습니다. 네. 반성하십시오. 뭐 새해 덕담이라도 뭐 새해 인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하면서 오늘 방송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네, 연말에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나 2026년도 늘 건강하시고 2026년 그 건강한 삶에 또 스포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KBL의 판도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손대범 기자, 순위 변화부터 짚어주시죠. 네, 6강 테두리 안에서의 싸움은 여전히 견고하고요. 하지만 네. 그 사이에 2위가 바뀌었습니다. 창원 LG가 여전히 선두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DB가 7연승과 함께 2위까지 올라왔고요. 정관장이 최근 있었던 더 DB와 2위 잘 다툼에서 패하면서 반 게임 차로 3위가 됐습니다. SK와 KCC, KT가 4, 5, 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도 좀 승차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시즌 마지막까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구한국가스공사가 2연승과 함께 지금 공동 7위가 됐습니다. 소노와 함께 같은 7위에 머물러 있고요. 삼성과 현대모비스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원주 DB의 7연승 무섭네요. 어느샌가 2위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네, 이 정관장과 맞대결이 아주 재밌었죠. 뭐 사실상의 그 2위 결정전이었는데
원정에서 DB가 이겼습니다. 알바노 선수가 어시스트 12개, 강상재 선수가 13점을 올리면서 결국 정관장을 꺾고 단독 2위에 올랐습니다. 네. 와, 근데 진짜 알바노는 뭐 원래도 훌륭한 선수였지만 이번 시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난 라운드 MVP가 됐는데 뭐 모든 경기가 다 본인의 힘으로 만들었을 정도로 클러치 타임 때 빛났고요. 뭐 최근에는 어시스트 12개를 기록했는데 득점은 3점에 그쳤지만 모두가 또 해피하게 경기를 하면서 역시나 알바노 원맨 팀은 아니었다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네. 정관장이 꽤 긴 시간 동안 2위 자리를 잘 지켜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DB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뭐 DB의 상승세 이대로 이어진다면은 사실 선두 경쟁도 뭐 곧이잖아요. 그렇죠. 네, 창원 LG가 또 최근 들어서는 패했고 이 타마요 선수가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승차도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원주 DB가 SK와 경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1위 싸움도 혼전 양상을 띌 수가 있겠고요. 이 정관장은 문유현 선수가 가세했지만 변준영 선수의 몸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 3점 컨테스트도 결국 참가를 취소했는데 뭐 유동 감독의 이야기대로 정관장의 농구가 다시 나와야겠지만 이 정관장은 빼어난 수비에 비해서 공격에 대한 기복이 좀 뒤따른다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LG DB 정관장은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 7연승의 원주 DB가 오늘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서울 SK인데요. 오늘까지 이기면 8연승이 되고 선두와 격차가 한 게임 차로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경기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현재 4쿼터가 진행 중인데요. SK가 63대 56으로 앞서 있습니다. 전반을 SK가 7점 차로 앞섰고 3쿼터는 22대 22 동점이었고요. 초반이 에디 다니엘의 활약이 엄청났습니다. 공격 리바운드도 잡고 3점도 집어넣고 DB의 인사이드를 해집으면서 이 자밀원이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고 결국 현재까지 리드를 7점 차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쿼터가 막 시작됐고 63대 56 여전히 7점 차입니다. 중위권 경쟁도 보면은 뭐 부상에 힘겼다고 해도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6강 자체는 굉장히 견고합니다. 네, 워낙 또 기본 전력이라든지 외국 선수의 이런 깊이 뭐 활약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뭐 부상자가 발생하는 과정에도 판도가 바뀌진 않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뭐 하위권에 처져 있는 현대모비스 이제 해먼즈가 없이 외국 선수 한 명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고요. 또 삼성 역시 이원석이라든지 국내 선수가 줄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뭐 중위권의 이런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혀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위 수원 KT와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고양소노 이 팀의 격차가 이제 4경기 반, 6경기 반 차이와 11경기인데 하위권도 역시 7위부터 10위까지 좀 촘촘하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7위 한국가스공사와 이제 현대모비스 간의 승차가 한 게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뭐 연승과 연패에 따라서 좀 많이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하위권 4팀 중에서 요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팀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제일 주목할 만한 팀은 역시나 9위 삼성이죠. 최근에 또 SK를 상대로 또 8연패에서 탈출하면서 분위기를 좀 가까스로 수습했거든요. 뭐 앤드류 니콜스 선수가 그 이전 경기에서도 창원 원정 경기에서 좀 불미스럽게 퇴장당하며 이 자전거를 좀 넘어뜨리는 또 그런 부분에서도 아쉬운 모습 남겼었는데 오늘 니콜슨 선수까지 돌아오면서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울산 현대모비스와 또 서울 삼성 9위와 10위 간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경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이 경기도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61대 58로 앞서고 있는데 4쿼터 들어서 삼성이 추격하고 있고요. 니콜슨이 복귀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니콜슨 선수는 출전 시간 자체가 9분이 채 안 됩니다. 네. 오늘도 캐렘 칸터 그리고 니콜슨과 잠깐 충돌했던 이관희 선수가 28점 합작하면서 현재 모비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삼성은 또 이번 시즌에도 이렇게 또 웨인 때문에 또 고생을. 네. 니콜슨의 활약에 따라서 진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니콜슨 때문에 고민이 많긴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뭐 가스공사에 있을 때만 해도 뭐 최고의 또 해결사로 돋보였었고 또 외곽슛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뭐 김영훈 감독도 니콜슨을 앞세워서 또 외곽 농구를 앞세웠었는데 최근에는 또 니콜슨의 힘이 빠지면서 본인이 계륵같이 돼버렸습니다. 또 지난 28일 원주 DB와의 경기 중에서 이관희 선수와 또 충돌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좀 니콜슨을 좀 약간 더 다루기 힘든 선수처럼 보여지게 만들고 있고요. 뭐 이관희 선수가 뭐 최근에 좀 장문의 사과도 건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좀 서로 녹아들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테크니컬 파울도 그렇고 뭐 동료와의 충돌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관희 선수가 그 니콜슨과의 충돌에 대해 솔직하게 언급한 내용도 눈길을 모았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관희 선수는 나는 항상 뭐 가는 팀마다 트러블이 있었고 그런데 뭐 화내는 것도 많았지만 또 푸는 것도 내 전문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네.
뭐 이관희 선수가 또 이 후배들에 대한 또 아쉬움을 이야기하기도 했었거든요. 뭐 아무래도 이제 합숙을 하지 않다 보니까 선수들 간에 좀 끈끈한 팀워크도 사라졌고 또 후배들이 너무 착하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예전에 이관희 선수가 잘했던 경기 인터뷰하다가 갑자기 또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관희 선수가 진짜 이런 승부욕이나 네. 또 승리에 대한 이런 경쟁심은 참 진짜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옛날 사람 다 됐네요. 네, 후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관희 선수가 이런 부분이 시원시원하고 좀 매력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솔직한 인터뷰 같은 네. 것도 또 최근에 또 프로농구에서 많지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시원시원한 입담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KBL 재정위원회 안건 중에 라거나 선수의 세금 문제와 함께 니콜슨의 비신사적 행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니콜슨의 비신사적 행위 어떤 거였죠? 그때 니콜슨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아까 손대문 위원의 말씀처럼 그 실내 자전거를 넘어뜨렸어요. 기구를 파손시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100만 원 징계를 받게 됐고요. 또 라거나 선수 세금 소송 때문에 좀 시끌벅적했었는데 가스공사는 이사회 결의상 불이행 제재금으로 3천만 원 네, 중징계를 또 받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꽤 센 징계인가요? 근데 라거나 선수에게 줘야 됐던 그 세금을 좀 회피했잖아요. 네.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 다른 팀들이 보고 배울까봐 좀 걱정됩니다. 이거 뭐 규칙 어기고 그냥 벌금 내고 말지 이런 식으로 갈까 봐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억대로 들었는데 3천으로 막았다. 그렇죠. 요런 이제 나쁜 선례를 만들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스타 엔트리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던데요. 역시나 그 부상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네, 칼타마요 선수와 렌즈 아반도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게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올스타 팬투표에서 차선자였던 이관희 선수나 이 라거나 선수가 이 두 선수를 대신해서 올라가게 됐고요. 사실 올스타전에서 가장 기대됐던 두 선수입니다. 타마요와 아반도는 이 전야제에서 이 루키 팀과 또 이 겨룰 예정이었고 또 아반도는 덩크 콘테스트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이 두 선수가 빠지면서 약간 좀 싱거워졌지만 또 쇼맨십에 이관희 선수가 나오는 만큼 또 새로운 재미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1대1 대결도 그렇고 그 루키 팀과의 대결도 그렇고 기대하는 팬들이 많았는데 살짝 좀 바람이 빠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기대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죠. 이 카골랑한 선수도 다치면서 결국 전야제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고 타마요도 1대1 콘테스트, 아반도는 더 덩크 콘테스트에 불참하고요. 3점 콘테스트도 명단이 바뀌었습니다. 변준영 선수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결국 김낙현 선수로 교체가 됐고요. 하지만 또 이번 올스타전은 17과 18일 이틀 동안 펼쳐지고 또 잠실 실내체육관이 좀 있으면은 이제 문을 닫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또 의미 있는 올스타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자 프로농구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순위표를 한번 쭉 보면서 오늘 언급하지 않았던 팀 중에서 주목할 만한 팀 한 팀씩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SK 나이츠를 꼽고 싶은데 네. 사실 SK는 성적을 떠나서 보는 재미가 좀 생겼습니다 최근에. 왜냐면은 이 고졸 선수인 에디 다니엘 선수, 자, 이 선수가 좀 득점은 많이 올리지 않는데 뭐 에너지가 점점 넘칩니다. 수비라든지 리바운드 싸움 보면은 정말 매사에 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요. 네. 또 활기차기 때문에 이 선수를 보면 참 흥미롭지 않을까 싶어서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현희 위원은 어떤 팀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네, 저는 KCC 연패늪에서 탈출했고요. 또 어제 송교창 허웅 선수가 돌아왔는데 송교창 선수가 완전히 컨디션을 회복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허웅 선수와 최준영이 없긴 하지만 송교창, 허웅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KCC가 현재 딱 5위 하지만 순위 싸움의 중심에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KCC를 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자 프로농구 현재 서울 SK와 원주 DB의 대결은 점수가 좀 더 벌어졌습니다. 72대 59까지 점수가 벌어졌고요. 울산 현대모비스와 서울 삼성의 대결은 여전히 팽팽하게 68대 65 석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자 프로농구도 살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WKBL 여자 프로농구는 올스타 휴식기를 마치고 후반기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4강 체제의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네, 지난 10일에 이제 올스타 휴식기를 끝내고 후반기를 재개했던 여자 프로농구인데 일단 뭐 가장 큰 변화라면은 4위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삼성생명이 주말에 연패를 당하면서 내려앉았습니다. 반대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 꺾으면서 4위로 올라섰는데 아마도 시즌 끝날 때까지 1위 자리는 하나은행이 독주하겠지만 2, 3, 4위 자리를 놓고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NBA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NBA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죠. 눈길을 모았던 이슈부터 먼저 짚어보고서 경기와 순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 영이 결국 팀을 옮겼네요. 네, 트레이 영이 애틀란타를 떠나서 워싱턴으로 갔습니다. 반대급부로는 워싱턴에서 뛰던 CJ 맥컬럼과 코리 키스퍼트라는 두 명의 선수였고요. 놀랍게도 드래프트 지명권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트레이 영의 가치가 좀 많이 떨어져 있었던 상태에서 팀을 옮기게 됐고요. 이 트레이 영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루카 돈치치와의 그 드래프트 데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애틀란타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고요. 애틀란타에서만 약 8년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치 1년 전에 루카 돈치치처럼 뭐 그만큼의 충격은 아니지만 루카 돈치치처럼 결국 소속팀에서 트레이드가 되면서 애틀란타를 떠나게 됐습니다. 네. 이 딜은 뭐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어디가 이득이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워싱턴은 안 그래도 인기가 없는데 네. 뭐 트레이 영 선수가 오면서 그래도 티켓을 팔 만한 그런 얼굴 마담이 하나 생겼다. 네. 에이스가 하나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당장 뭐 팀 성적을 크게 끌어올려줄 만한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좀 도와줄 핵심 자원이 생겼다는 것은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 애틀란타는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서 뭐 이제 기존의 젊은 선수들 제일런 존슨이라든지 다이슨 다니엘스 이런 젊은 선수들과 함께 좀 새롭게 팀을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향후 대형 계약을 이룰 수 있는 재정적 여유도 확보했고요. 또 드래프트 지명권도 많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행보가 상당히 기대를 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2주가 지나고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경기가 있는데요. 바로 세크라멘토 킹스 대 LA 레이커스의 경기입니다. 데니스 슈레더 때문이죠. 네, 이때 이 세크라멘토의 데니스 슈러더와 LA 레이커스의 루카 돈치치가 경기 도중에 좀 으르렁댔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유로바스켓 때부터 둘은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네, 서로 트래시 토크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날 좀 감정이 격앙이 됐었고 데니스 슈러더가 레이커스 출신이다 보니까 경기장 지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끝나고 샤워하고 40분 동안 숨어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돈치치와 싸우기 위해서. 네. 그런데 루카 돈치치에게 폭행을 시도했었는데 네. 이 디안드레 에이튼이라는 루카 돈치치의 동료가 키가 2m 10이 넘거든요. 이 선수가 겨우 떼어내면서 결국 그 싸움은 다행히 크게 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추후에 결국에는 이게 나오게 되면서 3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게 됐고요. 이야기하기로는 루카 돈치치가 돈 문제를 건드렸다고 해요. 예전에 데니스 슈로더가 연장 계약 제의를 레이커스로부터 받은 적이 있었다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그때 데니스 슈로더가 거절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데니스 슈로더는 나는 그런 일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돈치치가 너 그때 레이커스로부터 받은 돈 그 거절한 거 후회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돈 문제를 건드리다 보니까 데니스 슈로더가 결국 폭발했고 40분 동안 잠복했으나 결국 폭행에 실패했습니다. 이게 참 듣도 보도 못한 일인 것. 이런 일이 있었나요? 보통은 뭐 가족의 안부를 묻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 트래스쿠킹에서도. 네, 아니면은 뭐 그냥 실력 자체를 폄하하는 경우는 많은데 돈으로 그렇게 트래시 토크 하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뭐 연봉 삭감대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긁힐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돈치치가 그 약 올릴 때 표정 보면은 약간 긁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슈로더가 어쨌든 그 일이 팩트는 아닌데 그 이후에 슈로더가 거의 유니폼을 4번 5번 갈아입고 네, 전이맨이 됐죠. 네, 전이맨 신세를 하다 갑자기 이제 보니까 힘들이 맞아요. 되게 된 순간이었군요. 그게. 네. 예. 방황하기 시작한 순간. 맞습니다. 둘 다 미국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슈로더 선수는 독일 대표팀 선수고, 선수고 이제 돈치치는 슬로베니아 간판 외국 스타인데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마침 이 레이커스와 세크라멘토 경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슈레더의 모습은 안 보였겠네요. 아마도. 그렇다면 이 경기를 포함해서 오늘 경기 결과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유타와 클리블랜드 경기에서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유타가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123대 111로 이겼고요. 보스턴과 인디애나전에서는 인디애나가 수비 농구를 펼치면서 98대 96으로 이겼습니다. 필라델피아 토론토 경기에서는 필라델피아가 115대 102로 승리를 따냈고요. 브루클린 댈러스전에서는 댈러스가 앤서니 데이비스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쿠퍼 플래그의 활약 속에 113대 105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 세크라멘토가 다시 만났는데 데니스 슈러더는 징계 때문에 나서지 못했습니다만 이 말릭 몽크의 활약이 상당히 좋았고요. 124대 112로 레이커스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LA 클리퍼스는 긴 동부 원정 연전 끝내고 홈으로 돌아와서 샬럿을 117대 109로 꺾고 1승을 추가했습니다. 네. 오늘 박재민 의원이 없어서 그런데 인디애나가 이겼네요. 진짜 드문 날인데 네. 오늘 보스턴이 제일런 브라운 선수가 안 나왔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종 접전으로 갔었는데 이 시약함의 활약 덕분에 또 가까스로 승리를 거뒀고요. 꼭 박재민 의원이 빠진 날 이기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자주 오지 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약간 근데 이미 뭐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은 뭐 이쯤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손대범 기자님은 레이커스 경기 주목하셨겠죠? 약간 좀 한숨을 좀 많이 쉬면서 본 경기였습니다. 이게 우승 후보의 경기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아쉬웠는데 뭐 르브론 제임스와 루카 돈치치가 활약을 했지만 이 팀 며칠째 지금 몇 주째 지금 수비에서 좀 약간 아쉬운 모습 보여주면서 뭐 아까 조현일 위원의 말처럼 말릭 모크 선수에게 좀 외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패배를 당했었고요. 뭐 그 와중에 그래도 좀 눈길을 갔던 거는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에 이 가슴팍에 이제 본인만이 달 수 있는 패치를 달고 뛰거든요. 그게 뭔가요? 23번째 시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NBA 쪽에서 달아준 패치입니다. 클리브랜드랑 레이커스, 뭐 마이애미 색깔을 경로 우대 뭐 이런 거. 그 르브론 제임스가 그 경기 돌입하기 전에 네. 이렇게 초코 세레머니 하잖아요. 이렇게 네. 부는 거. 그 모양을 형성했더라고요. 네. 약간 이제 진짜 현역 선수한테 이런 표현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원로에 대한 예우겠네요. 그렇죠. 예전에 동호회 농구 가면은 40대들은 이제 이상을 청테이프 붙이고 뛰었거든요. 예. 1점 더 주는 것처럼 르브론 제임스한테도 그런 우대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윤희 위원은 오늘 경기 중에 어떤 경기 주목해서 보셨어요? 저는 필라델피아랑 토론토 경기를 재밌게 봤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승리를 따냈는데 진짜 주인공은 이 필라델피아의 카일 라울이었어요. 토론토 랩터스의 우승을 이끌었고 토론토에서 9년 동안 뛰었던 이 레전드인데 86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이 사실상 마지막이고 가비지로 경기가 흐르는 덕분에 이 필라델피아가 마지막에 라우리를 출전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토론토 홈이었는데 이 토론토 팬들이 라우리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서 전부 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기립박수를 쳐줬거든요. 야.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필라델피아 후배들이 오늘 라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동부와 서부 순위표를 살펴볼까 하는데 그 전에 잠시 KBL 상황 보고 가면요. 현대모비스와 서울삼성 경기 역전됐습니다. 오. 삼성이 73대 72로 한 점 차 지금 역전에 성공을 했고요. 서울 SK와 원주 DB의 경기는 20점 이상 벌어지면서 사실상 이제 좀 쉽지 않은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기 결과 순위표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손대범 기자 네. 서부 순위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자, 오클라호마 시티가 뭐 최근의 기복에도 불구하고 3연승으로 여전히 서부 컨퍼런스 1위를 달리고 있고요. 2위와 승차도 5게임 반차기 때문에 좀 넉넉합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바로 어제 미네소타전에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위를 달리고 있고 덴버 너게츠도 요키치의 공백에도 좀 여전히 경기력을 잘 발휘해주면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가 4위 그리고 우승 후보지만 잠깐 숨을 고르고 있는 레이커스가 많이 오래 거르고 있네요. 3연패인데요 지금 네. 5위에 있습니다. 네. 피닉스와 휴스턴, 골든스테이트가 6, 7, 8위에 있습니다. 이제 포틀랜드가 2게임 차로 지금 8위 골든스테이트를 바싹 쫓고 있고요. 멤피스가 10위, LA 클리퍼스가 또 최근 3연승과 함께 추격 중입니다. 11위고요. 댈러스와 유타, 세크라멘토, 뉴올리언스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부는 조윤일 위원이 정리를 해주시죠. 네, 디트로이트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는 뉴욕 그리고 3위가 한 경기 차이로 보스턴이 올라 있습니다. 4위는 토론토 랩터스. 그래서 뉴욕과 보스턴, 토론토 그리고 필라델피아까지 4팀이 같은 디비전입니다. 그리고 6위인 올랜도가 현재 모바그너의 복귀 속에 필라델피아를 압박하고 있고요. 클리블랜드가 오늘 유타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22승 19패로 7위입니다. 그리고 마이애미 히트 역시 3연패 늪에 빠지면서 현재 8위로 떨어져 있고요. 애틀란타는 트레이드 이후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3연승 현재 9위로 마이애미를 한 경기 차이로 쫓고 있습니다. 시카고 불스는 18승 20패 5할 승률까지 2승만 남겨두고 있고요. 아래쪽은 이제 미러키와 샬럿인데 미러키와 샬럿이 지난 경기를 지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계속 상승세였습니다. 순위 싸움에 또 고춧가루를 뿌릴 수가 있고 브루클린 네츠는 현재 4연패 11승 26패고요. 워싱턴이 10승 28패 3연패 늪에 빠져 있고 이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현재 뉴올리언스와 더불어서 아직까지 두 자리 승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두 팀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서부와 동부 순위표를 보면서 팀들별로 눈길이 가는 팀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서부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서부에서 주목이 가는 팀 어떤 팀이 있었을까요? 저는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제일 주목이 가는데 역시나 빅터 웬바냐마가 부상에서 돌아온 뒤로 뭐 어제는 패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또 웬바냐마의 높이를 또 활용한 농구가 또 잘 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팀의 좀 약간 약점 중 하나가 외곽슛인데 지금 데빈 바셀 선수가 이 부상으로 빠진 이후에 최근 8경기 외곽슛 성공률이 20%도 똑 떨어졌거든요. 네. 이 외곽슛의 약점만 잘 극복한다면은 이 높은 순위를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서부 상위권들을 보면요, 약간 가위바위보처럼 서로 물고 물리는 듯한 느낌이 좀 나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렇죠. 특히 OKC가 샌안토니오에게만 올 시즌 3번을 졌고요. 네. 그리고 이 덴버는 전통적으로 또 미네소타에게 약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오클라호마 시티와 샌안토니오가 조만간 맞대결 펼치는데
야 이건 뭐 아마도 미리 보는 결승처럼 다들 느끼고 있거든요. 네. 아마도 치열한 혈투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조현일 위원은 서부 팀 중에 어떤 팀을 주목해서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LA 클리퍼스를 한번 주목하고 싶은데요. 클리퍼스가 어느덧 11위로 올라왔고 5할 승률까지는 이제 마이너스 7, 엄청나게 많이 줄였습니다. 한때 거의 뭐 마이너스 20이 넘었었거든요. 네, 그만큼 클리퍼스가 최근 들어서 3연승 달리고 있고 또 힘겨운 동부 원정을 끝내고 돌아왔기 때문에 레너드만 건재하다면 클리퍼스도 충분히 치고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동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동부 팀에는 이야기할 팀이 어떤 팀이 있을까요? 저는 클리브랜드를 보고 싶은데 네. 지난 시즌만 해도 동부 맨 꼭대기에 있던 팀이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7위까지 떨어졌고 이 팀은 수비력이 좀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날은 뭐 굉장히 상대를 잘 막지만 또 어떤 날은 130점, 140점씩 내주고 있는데요. 좀 이대로 가다가는 좀 구단 쪽에서 리셋 버튼을 다시 누르지 않을까. 안 그래도 지금 셀러리 캡이 꽉 찬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승에 대한 자신이 떨어진다. 그럼 바로바로 리셋 버튼을 누르고 지금 잘 나가던 멤버들 다시 한번 또 재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은요? 저는 애틀란타 호크스를 보고 싶은데요. 이 애틀란타 호크스는 트레이 영을 내보내고 CJ 맥컬럼과 코리 키스퍼트라는 즉시 전력감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약점이 없는 팀으로 거듭났고 이 포르징기스가 만기 계약자거든요. 만약에 포르징기스를 매물로 또 다른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면 이 애틀란타의 순위는 아마도 쭉쭉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NBA 이슈들이 눈길을 모았는지 좀 더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이 제일런 브라운이 지난 경기를 나서지 못했었는데 이 샌안토니 스퍼스전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심판 판정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네. 우리가 상위 팀만 만나면 자유투를 얻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날 보스턴이 얻어낸 자유투 시도 개수가 딱 4개였어요. 결국에는 이 35,000달러 즉 벌금 5천만 원 냈고 네, 그리고 또 이 휴스턴의 타리슨 같은 경우에도 심판의 복장을 빗대어서 엄청나게 비판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얼룩말들 때문에 졌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벌금이 현재 예고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해 소지가 전혀 없네요. 직관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댈러스의 앤서니 데이비스가 또 부상 입었습니다. 네, 왼손 인대 손상 부상을 입었는데 트레이드 매물로 쓰이나 싶었지만 결국 나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댈러스는 팔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네.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KBL 경기 상황 짚어드리면서 오늘 방송 정리를 하도록 하죠. 현재 4쿼터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서울 SK와 원주 DB의 경기는 93대 65로 점수가 더 크게 벌어진 상황이고 울산 현대모비스 서울 삼성의 대결은 한 점 차 승부 75대 74로 현대모비스가 다시 재역전에서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죠. 한상원의 스포츠.